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화제를 모으며 사람들이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곤 합니다. 이러한 공포썰은 주로 디지털 커뮤니티와 포럼을 중심으로 공유되며 때로는 각색되거나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전파되기도 합니다. 이제 한번 그중 하나의 공포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윤영은 어느 날 오래된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낯선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일기장은 낡아서 군데군데 글자가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내용은 읽을 수 있었다. 그는 호기심에 이끌려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일기장은 마치 저주받은 듯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첫 페이지는 이렇게 시작된다. 오늘도 그녀가 나타났다. 창문 밖에서 날 지켜보는 그녀는 언제나처럼 긴 머리에 하얀 옷을 입고 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다. 그녀는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섬뜩하게 나의 등을 스쳐 지나갔다. 윤영은 일기에 나오는 그녀라는 존재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일기는 매일매일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특정 시간에 나타나서 창밖에서 일기장의 주인공을 지켜보았다. 그렇지만 그날 밤에 따라 그녀의 행동이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고 그에 따라 주인공의 공포도 점점 커져갔다. 일기 말미에는 이제 그녀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라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윤영은 일기가 써진 연도를 확인했고 그 때문에 아찔한 기분이 들었다. 일기가 작성된 때는 50년도 훨씬 전이었기 때문이다. 호기심과 불안한 마음에 휩싸여 윤영은 마을의 어르신을 찾아가 이 이야기에 대해 물어보았다. 어르신은 잠시 침묵에 빠지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이야기는 아마도 이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전설일 게다. 오래전에 그 집에 살던 한 소녀가 창 밖을 가리킨 채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지. 부모님도 그녀가 시름시름 앓는 것을 지켜보기도 했어.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녀는 갑자기 사라졌고 그 후로는 누구도 그녀를 본 적이 없다고 해. 윤영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찜찜한 느낌이 가시질 않았다. 특히 일기장 속의 그녀가 사라지고 싶지 않다며 문을 계속 두드린다는 부분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며칠 뒤 윤영은 결국 친구들과 함께 일기장을 쓴 사람이 살았던 집에 방문하기로 했다. 그곳은 지금도 오랫동안 비어있는 듯 보였다. 그들은 마을의 허락을 받고 그 오래된 집의 다락방을 수색하기로 했다. 아니나 다를까 다락방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구석에서 낡은 포장 상자를 하나 발견했다. 포장을 열자마자 옥신하는 냉기와 함께 묵직한 분위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상자 안에는 다름 아닌 머리카락 판 뭉치와 함께 몇 장의 오래된 사진과 또 다른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이번 일기장에는 이전 것과는 달리 아주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가 기록되어 있었다. 일기장은 자세히 읽지 않으면 지나칠 뻔한 상당한 디테일을 담고 있었다. 사진 속의 인물은 앞서 이야기를 들었던 그녀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그들은 점점 두려웠지만 모두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사진 속의 장소는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그 방이라는 것이다. 그날 밤 윤영은 집으로 돌아와 피곤함에 지쳐 이내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어떤 소리에 잠에서 깼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가 느낀 것은 방창을 슬며시 두드리는 규칙적인 소리였다. 그는 이내 머릿속으로 맴돌던 일기 속 문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녀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공포가 그의 몸을 마비시키며 윤영은 창문 쪽을 쳐다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어둠 속 어디선가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려왔다. 나와 놀아줘. 두 번째 이야기. 깊은 산속 작은 마을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기묘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일들 때문에 늘 두려움에 떨며 살아갔죠. 특히 해질녘이 되면 아이들은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경고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숲의 여인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야기는 50년 전 한 젊은 여인이 산속에서 실종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그저 하이킹을 하러 산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찾기 위한 수많은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그녀의 행방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밤이 되면 숲속에서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본 적 있다는
사람들은 똑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긴 흑발의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둥둥 떠다니며 나지막히 노래를 부르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경찰관인 민주는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겠다는 결정적인 마음으로 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는 논리적이며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지녔고 이런 미신적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았죠. 그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필사적으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산속에 들어가 직접 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으로 갈수록 나무들은 빽빽해졌고 빛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민주는 주위를 계속 살피며 신중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이내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런 바람이 불며 귓가에 속삭이듯 들리는 소리.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따라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민주는 청동빛 물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오싹한 기운이 몸을 스쳐 지나갔고 그는 자신을 쳐다보며 웃고 있는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하얀 옷자락이 바람에 나부켰고 그녀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손짓했습니다. 민준은 순간 자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 느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정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존재인가요? 그러나 그녀는 그저 말없이 웃기만 할 뿐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더욱 다가갔고 여인은 그에게 그 물웅덩이 속을 한번 들여다보라고 손짓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속을 들여다본 순간 그는 자신의 과거와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물속에는 어린 시절이 민준이 재빠르게 지나가고 있었고 그 모든 순간이 똑같이 떠올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민준은 급히 마을로 돌아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너무나도 익히 아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민준은 그 마을을 떠났고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끔씩 꿈에서 그 여인을 마주하며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순간의 오묘한 감정에 압도당하곤 했습니다. 마치 그 숲의 여인이 아직도 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는 그날의 경험을 단지 꿈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고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다시 그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숲은 비밀을 간직한 채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며 여전히 어둠이 내려앉을 때쯤 고요한 노래가 귓가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저는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로 여행을 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간 힐링도 하고 자연을 만끽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다 같이 민박집을 하나 빌렸는데 그곳은 오래된 한옥으로 주위에 다른 집은 거여 무성한 산림과 작은 개울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바베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고기를 굽고 웃고 떠들며 시끌벅적하게 시간을 보냈죠. 깊어가는 밤 우리는 불을 끄고 각기 방으로 흩어졌는데 저는 그날따라 이상하게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싸늘한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좀 더 집중해서 들어보니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조심스레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은 숲만이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신경을 끄고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몇 시간 후 비슷한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시선을 돌려 숲이 어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묘한 형체가 나무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술에 취해 제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는 농담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고 다른 친구는 너 피곤했나 보다. 낮잠 좀 자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존재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어르신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밤에 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산속에 가끔 그늘 같은 존재가 나타나지.
오래전부터 그래왔어. 그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조짐이라는 소리도 있고 누군가는 지나가던 길손의 혼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웃으며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걱정할 거 없어. 그저 고요한 자연의 일부일 뿐일지도 몰라.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마치 무슨 신비로운 의식이라도 치르듯 숲가에 작은 제단을 만들어 초를 켜고 조용히 명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한 일의 진상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나쁜 기운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밤이 되자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낯익은 향냄새가 내 주위를 감싸고 있었고 촛불이 흔들리는 어둠 속에서 그 소리는 날카롭지 않게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는 무언가를 경고하는 소리도 괴상한 존재의 속삭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연의 깊은 음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간의 방식으로 해석하려 여태껏 전전긍긍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밤 이후로 그 마을의 사람들은 숲속에서 나는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전히 그 숲을 방문할 때마다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의 안정을 찾곤 합니다. 무섭다고 느꼈던 소리는 이제 제겐 자연의 부드러운 인사 같기 때문입니다.